이제 보니 서럽게 걸어왔던 그 길에 언제 함께했던 어머니의 손길이 때로는 등불이 되고 평온한 집이 돼서 나를 보듬고 계셨습니다. 이 이름이 어머니셨습니다. 방랑식객으로 알려진 한 분이 직접 쓴 시 어머니 중에 일부였습니다. 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 영화인데요. 밥정. 지금도 영화관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호평과 입소문으로 10,000명 관객을 돌파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록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다큐멘터리 영화 밥정의 주인공이십니다. 임지호 자연유리 연구가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리로 저희가 많이 만나 뵀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또 저희가 뵐 수 있었어요. 네. 10,000명 넘었다면서요. 거의 한 2만 명 달려가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코로나 상황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렇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는 10,000명이 넘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었다 이러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큐 영화는 평소에도 10,000명 넘기 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난 숫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어떻게 해서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네, 이게 참여가 아니라 네. 제 10년 기록입니다. 아, 그래요? 예, 박계룡 감독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예. 이 영화 나중에 하고 나서 여기 DMZ 영화제에서 봤어요. 예, 처음 예. 봤어요. 예.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렇게 기록한 게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밥정은 임지호 연구관님의 지난 10년간의 기록입니다. 기록이군요. 네네. 10년 동안 그걸 계속 그러면 찍으신 거예요, 그분은? 네, 감독님은? 네네. 어떻게 하다가 그때 10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을까요?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네. 이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어머니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 큰 선물인데 영화를 보면은 꼭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응어려져 있던 못 풀었던 그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년의 내 기록을 영화로 완성했대라고 해서 처음에 보셨을 때 아무래도 내 이야기니까 좀 남들과는 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절실함이 있죠. 저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거의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한 50년 거의 그냥 어머니가 어디 있을까라는 그 기대감과 궁금함 이런 것들로 돌아다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분인데 영화를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 중에 자연과 음식으로 치유되는 성찰의 사모곡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머니였네요. 네, 그럼요. 어머니고 또 그 어머니에 대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고 우리는 어머니는 또 우리에게 어떤 심성으로 우리를 보듬고 키우셨는가에 대한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그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밥상이 바로 그리움의 밥상이고 우리가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이미 떠나고 없단 말이에요. 그때에 채워주는 게 음식이고 기억이고 거기에서 어머니가 해줬던 걸 딱 맛을 봤을 때 감동이 있고 그런 거죠.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연구관님께는 3분의 어머니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세상 어머니가 다 어머니예요. 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고 하나의 그 포인트로 내 키워준 항상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듬겨주고 한 어머니가 그 나의 방향 제시하는 어머니로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은 그걸 올바로 갈 수 있게 서포트하는 어머니들 항상 지켜봐주고 배고프면 배를 채워주고 제 경험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은 사랑이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고 또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다시 또 나눠야 하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지금 사는 사람으로서 그 베이스는 항상
주인도 손님도 전부 어머니라는 걸 놓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면 영화에 등장하시는 그 길 위의 어머니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김순규 할머니. 네.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그야말로 길에서 만났죠. 예. 뭐 저는 항상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그분을 만나 뵀는데 뭐 일단 배고프냐 밥 먹고 가라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냉이 뜯어서 된장국을 끓여주시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넣을 게 없어요. 그냥 간만 딱 맞아요. 된장에 냉이만 있고. 물이고. 그리고 딱 해서 딱 보시고는 조금 더 끓여서 애가 딱 했는데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그거. 그래서 아마 최고의 음식은 바로 그런 어떤 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가정된 표현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가 너무나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만약에 계시다면 바로 이 모습이다. 이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나중에 또 음식을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음식을 만들게 된 부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사상을 직접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이제 항상 인생은 이별 연습이에요. 크고 작은 이별 연습인데 이제 이제 돌아가셨다 난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 이분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한번 차려드려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만찬이 108가지. 108가지. 이제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103가지. 그다음에 음식으로는 만들 수 없지만 그 음식에 포함되는 게 5가지. 거짓 없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다음에 허영심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평정심. 그다음에 매의 눈을 가질 것. 매 눈을 가질 것. 요 5가지가 들어감으로써 108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거기에 올인해야 되고 또 그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게 이제 103가지의 나머지 5가지. 보이지 않지만 음식으로 포함되는 그걸 넣어서 하는 건데 그걸 차리고 이제 3일 준비해서 이제 하루에 이제 밤에 이제 다 완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하면서 나는 단순히 어머니를 위한 밥상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에게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참여하는 밥상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못 해드렸던 거 그다음에 나로 인해서 어머니가 듣지 말아야 할 얘기들을 들었던 부분들 또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참여하는 그런 바로 이 상이 바로 이 제사상이었다. 그래서 이 상에는 그 저기 초대장이 없습니다. 그 항상 제사를 지내면은 그 이걸 지방을 모시잖아요. 근데 이건 지방이 없고 세 분의 어머니로 출발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함께 나눈다라는 큰 의미로 이렇게 나눔의 밥상이에요. 그거를 하고 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맛난 음식을 먹을 때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귀한 음식 재료를 봤을 때 저거 고인께서 참 좋아하시던 것인데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이 무언가를 먹고 배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추억이라든가 또 그분을 기억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 기억을 못 내지만 그분이 주신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맛보고 나면은 이건 우리 어머니 음식인데라는 그런 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모두가 다 생각하는 건 애달고 그립고 이런 건 모두가 다 공유하는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밥정이 이제 시사하고 있는 것은 재료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가꾸어져서 어떻게 이 밥상으로 와서 나에게 전달되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줬던 그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고 또 주고 돌아서도 다시 주고 싶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것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가슴에 언저리 응어리져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울음으로 풀어낸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풀어내서 보다 좀 경쾌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이때까지 소중하지만은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까지도 그것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영화 밥정에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밥정의 메시지고. 네. 물이 흐르듯이. 네. 알겠습니다. 자, 금요 초대석 영화 밥정으로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 알려주고 계십니다. 임지호 자연요리 연구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방랑식객이라고 말씀을 처음에 소개를 드렸어요. 네네. 언제부터 방랑하셨어요? 왜 그리고 방랑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게 되셨어요? 사실 12살 때부터 시작인데. 12살 때? 예, 그 전에도 나왔었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12살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혹시 어머니가 이제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어딘가는 계실 텐데. 혹시 만날까? 또 안 계시다면은 그 혈육이라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분들에게 내가 밥을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기억을 못하고 보진 못했지만 어머니를 찾고 싶으셨네요. 네네, 항상 그리움. 그게 60년 갔어요. 그 그리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뼈에 사무치고 서럽고 이러한 것들이 다 녹아내려서 내 삶의 일부분이고 그게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나는 한 분이라는 그 생모라는 부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긴 그 방랑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 한 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이제. 근데 12살 때 방랑하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힘들다, 고생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 굶는 시간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또 되게 얻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내가 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때 이 어떤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어떤 기회가 온다라는 전제를 깔지 않으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 그럴 때에는 항상 그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열심히 그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여기까지 온.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셨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건데. 네네. 12살이면 초등학교 4, 5학년 때 이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밖으로 나와서 생활한다는 건 정말 낯설고 무섭기도 하고.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항상 그 새로운 거. 새로운 걸 보고. 세상이 다 선생님 같고. 왜냐하면 제가 목적한 건 하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만 있기 때문에 두렵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데로 계속 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왔죠. 그야말로 엄마 찾아 산말리 그거네요. 뭐 산말리도 더 되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제주도의 식당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네, 그 일본 밀항한다고 이제 갔었죠. 그때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아주 처음 나와서 다른 애들하고 이제 3명이서 출발을 했는데. 어머니 찾으러. 아니. 이제 무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근데 2명은 무섭다고 가버리고. 아니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계속 울고 그래서 보냈어요. 그거 혼자 다녔지. 혼자 다녀보니까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정말 새로운 것도 많이 보고 그 견문을 넓히는 거예요. 일부러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참 많이 굶고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예. 밥을 얻어 먹어야 하고 뭐든지 주워 먹어야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성숙. 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약이 크면 안 된다. 거칠게 막. 난 귀하니까 오히려 더. 예. 그 내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한 분의 어머니라도 족하죠. 근데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업장 소멸, 뭐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는 세 분의 어머니가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 보니까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항상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맙지 않은 게 없어요. 네, 다 고마워요. 그럼 그때부터 요리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셨네요. 네, 의식주 해결할 곳이 식당.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했었고 그때는 이제 내가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까 거기에 절실하게 했었고 20살이 딱 넘어서면서 이번 인생은 난 이 음식으로서 모든 걸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고 달려갔죠. 그러니까 음식에 모든 걸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내 인생이란. 그러니까 커다란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뭐 갖고 있는 데거나 아니면 요리로서 유명한 어떤 요리사가 된다거나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유명한 집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반 대중의 김치찌개집, 라면집 뭐 하여튼 그 경양식집 뭐 닥치는 대로 요정 뭐 다 했습니다. 중국집에서부터 다 했는데 그 다양성, 그 많은 걸 보고 그게 모자라서 또 다시 또 유명한 음식집이 모여 있는 데서 연탄 배달을 또 한 8년 했거든요. 그러셨어요? 각 주방을 또 섬세하게 보고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을 보고 그러니까 훈련과 이 견문을 넓히는 거는 내 인생에 아직도 그 마찬가지예요. 그걸 일반 사람들은 그걸 방랑이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식인데 우리가 요리도 한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양식이건 중식이건 일식이건 한식이건 어떤 곳에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 정말 깊게 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다 하시면서도 또 다른 걸 또 시도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 그 모든 게 하나입니다. 음식이라는 그걸로 다 귀결이 됩니다. 방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렇지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보살피는 음식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같고 그 장르가 다양하게 펼쳐졌어요. 그렇죠. 장르일 뿐이죠. 그러나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불, 물, 그다음에 재료 이렇게 그다음에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자연 요리 연구가로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KBS 인간극장에 출연하셔서 상당히 또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도 하셨어요. 인간극장이 시청률도 높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제방이 뭐 28%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가 놀래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난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임지호님의 삶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 음식의 패턴이라든가 사실 저는 디자인을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뭐 요리를 따로 배우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전국 돌아다니면서 발길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궁금한 건 물어보고 이 머릿속에 다 메모리 이게 습작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메모리 돼서 다시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비롭고 또 모든 걸 절실한 그걸로 몰입해서 봐요. 그래서 처음에 디자인이 궁금했을 때는 막 그 박람회나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팜플렛 전부 주워 모아가 맨날 며칠 골방에서 그 익히기도 하고 색감을 익히고 디자인을 익히고 어떤 산업이라는 어떤 그 단계적 발전 앞으로 미래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발 닿는 대로 돌아다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가끔씩은 몰입된 그 장소에 끌어 모아놓고 또 다시 또 습작을 하고 이 반복.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드로잉을 몇 년을 했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더니
뭐 똑같구만 뭐 그러고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뒤로 한 10년을 미친 듯이 드로잉만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뭐 10년까지 하셔요, 그거를? 아니요. 해보니까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요? 미친 듯이 드로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 내면의 에너지를 다 꺼내서 볼 수 있어요. 예, 드로잉을 해서. 예. 마찬가지로 뭐든지 무시한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더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거기에 올인을 해서 죽기 살기로 하면은 그 이상의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얻어서 자기만 갖는 게 아니라 다시 나눠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러한 어떤 벽에 부닥치면은 죽기 살기로 거기에 올인을 해라. 몰입해라. 그곳에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런가 윤지호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떤 요리들 또 그리고 데코 꾸며놓은 그것을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좀 생설고 낯설고 좀 생소하고 하지만 그게 어디서 무언가 봤던 그림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자연이 주는 건요. 인위적으로 만들기 아니기 때문에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바라보면은 엄청난 것들을 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하나하나 디자인과 컬러의 배치와 그다음에 모양새, 그 습생의 그것까지도 거기에 항상 공유하고 있는 생명들, 벌나비, 뭐 파리,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과 그게 나와 또 다르지 않다라니까. 내가 저 하나의 야생화가 됐을 때 또 수많은 것이 얻으러 올 테고 나 또한 줄 수 있으면은 가져갈 테고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 꽃은 꽃가루와 이 서로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자기가 움직일 수는 없지만 벌들에 의해서 서로가 교배를 나게 되고 거기에 종을 번식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누군가 왔다 가면은 여기에는 꽃가루와 꿀을 준비해 놨다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 노고에 그러면서 자기는 종을 번식시키고 이렇게 하던 거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고 참 긴 방랑의 시간이었지만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나를 끊임없이 채찍을 하고 막 그 분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곱게 다지고 다져서 온 게 남들이 보면 거친 것 같지만 이거보다 더 고울 수는 없고 더 아름다울 수 없다라는 자기 그 디자인을 해서 내 상품이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음식 문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그 시대상을 반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학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또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반조리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어울려서 사람들이 같이 식사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밥 시대라고 해서 전부 움츠리고 닫고 마음까지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혼자 먹되 풍성하게 하려면은 생각의 이상을 높여라. 생각의 이상을 넓혀라.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관리하는 기록하는 영혼이 8,000명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결코 나는 혼자이지 않다.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에게 응원하고 있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절대 혼자가 아니지. 거기에 저는 음식을 만들 때 이 한 사람만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서포트하고 있는 영혼까지도 배려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음식 철학이에요. 일단 이 혼자 먹는 이 밥상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이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풍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리고 밥이 필요한 데는 언제 나눌 수도 있고 또 항상 밥 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볼 필요가 있고 외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많잖아요. 과일을 좀 사서 돌린다거나 그래서 자기만의 특징을 또 가지고 국수 같은 걸 만들어서 또 막 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눠줘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가슴에 응어리졌던 걸 응어리
풀어내고 그 가슴 속에 따뜻함을 주는 맞습니다. 마치 그 보일러처럼 우리가 춥게 지낼 때 그걸 따뜻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그게 음식의 역할이고 훨씬 더 혼밥이 풍성해지고 외롭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전부 다가 잘 어울리고 서로 배려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혼밥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겠군요. 그럼요. 혼자의 밥상이지만 혼자라는 생각은 할 필요 없고 함께 나누고 있다. 여기에는 어머니도 와 있을 것이고 아버지도 와 있을 것이고 형제 자매의 마음도 다 있을 것이고 주변에 친구들도 있다. 우선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서 혼밥 시대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 시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어디에도 닿고 뭐 막혀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누려보시라. 그 핵심엔 음식이 있는 거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임지호 자연유리 연구가님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추천해 주시는 음악 들으면서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장사익 선생님의 봄날은 간다 듣고 싶었어요. 나는 이 봄날은 간다. 그게 되게 그 뭉클한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난 그 되게 좋아해요. 사익이 형 그 봄날은 간다가 굉장히 호소력도 있고 그 많은 걸 담고 있는. 영화 밥정의 느낌과도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가 그 영화에도 불렀는데 안 썼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영화 밥정으로 따뜻한 소중함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임지호 자연유리 연구가와 함께 말씀 나누는데요. 듣고 계신 장사익의 봄날은 간다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